이제 얼마 안 남았죠. LAFC와 밴쿠버 화이트캡스의 경기가 이제 주말에 예정이 돼 있는데, 정말 이 전 세계가 좀 주목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빅 경기가 펼쳐지게 됐습니다. 예. 밴쿠버랑 이제 LAFC의 경기가 일요일 오전 11시 30분에 있을 예정이죠. 한국 시간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밴쿠버 홈구장인 BC 플레이스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예, 당연히 이제 손흥민과 밀러가 메인에 배치되고 있는, 예, 이건 이제 밴쿠버에서 만든 포스터긴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주장인 골드랑 그 부안가 있고, 그리고 양팀 골키퍼들 있고, 예, 이렇게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경기가 좀 오래전부터 좀 주목을 받으면서 매진이 됐다는 얘기가 좀 이른 시간부터 나왔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11월 3일이에요. 그러니까 네. 오스틴전 끝난 날이에요, 바로. 그래서 이제 밴쿠버와 LAFC 대진 잡히고 티켓 판매에 나서자마자 곧바로 이제 이게 그 어퍼볼 오픈이 어떤 의미냐면요. 네. 여기 BC 플레이스가 월드컵 구장이에요. 그래서 5만 석이 넘어요. 네. 5만 6천 석인가. 그런데 항상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밴쿠버 화이트캡스는 그거 못 채우거든요. 그래서 위층은 천막으로 막아놨어요. 위층은 천막으로 막아놓고 밑에만 팔았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밑에는 매진된 적이 많아요. 근데 이게 하루 만에 매진되니까, 예전에는 밑층이 다 매진이 되더라도 위층 안 열었어요. 네. 근데 이건 하루도 아니죠. 그냥 열자마자 바로 매진이 돼버리니까 위층을 오픈한 거예요. 이거 열어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든 거죠. 열어야죠. 열어도 되겠는데가 아니고 열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위층 오픈했다. 이게 11월 3일날 바로 LAFC가 올라가자마자 나왔던 거였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또 열었더니 이것도 매진이 됐어요. 네. 이게 이제 뭐 11월 15일로 적혀 있긴 한데 실제 매진은 11월 14일날 됐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11월 14일날 매진이 되면서 22일 경기인데 예, 이제는 티켓을 사고 싶어도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합니다. 그렇죠. 예, 이거는 이제 뭐 손흥민과 밀러의 맞대결도 있고, 예, 그래서 그것도 너무 이제 관심사가 집중되고, 또 이제 밴쿠버에 한인들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렇죠. 예, 한인 팬들도 엄청나게 이제 이 티켓들을 구하고 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근데 예. 또 밴쿠버가 한인들도 많지만 우리 한국 선수들과의 인연도 상당히 깊은 팀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밴쿠버 입장에서는 물 들어올 때 노젓자예요. 예, 말 예. 그대로. 저 이거 놀랬어요. 이게 밴쿠버 공식 홈페이지인데 다 영어잖아요. 네. 이거는 썸네일도 한글. 밴쿠버 화이트캡스 FC 한국과의 인연. 이거는 썸네일. 그냥 한국인들 봐라 이렇게 딱 올려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기사도 한글로, 밑에 이제 영어로 다시 적었어요. 네. 그러니까 한글과 근데 한글 기사가 내용이 먼저 나오고 그 밑에 이제 영어 기사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내용을 보면요, 제가 그냥 이거 번역기도 안 돌려도 되는 거예요. 번역 안 해도 되는 거고, 예. 그냥 이대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영어 번역글이 올라온 건데요. 그렇습니다. 뭐 이영표 선수가 뛰었던 내용, 그리고 기록, 그리고 뭐 했었던 어떤 역적이 아니죠. 어떤 공헌 이런 것들을 쓰고 있고요. 황인범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이영표 선수 때는 이제 2012 시즌 구단 첫 MLS 플레이오프 진출을 했었다. 여기에 이영표가 큰 공헌을 했었다라고 하는 거고, 또 이제 뭐 황인범 선수도 화이트캡스에서 활약하는 동안 대한민국 대표팀에 선발되어 그 국제 무대에서도 자신의 입지를 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국 팬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에 늘 감사드립니다. 이날은 한인 팬들 다 손흥민 선수 응원할 건데 진짜 많을 거예요, 한국인들이. 예. 그렇습니다. 이영표 선수도 그렇고 황인범 선수도 그렇고 밴쿠버로 갔다는 얘기만 들었었지 뭔가 이런 기록들을 세웠던 거는 좀 찾아보지 못했었는데, 이런 기사들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게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어쨌든 뭐 이렇게 하면서 MLS 측에서도 이 경기를 굉장히 좀 주목하는 경기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MLS에서도 딱 이제 이게 MLS에서 하는 이제 팟캐스트 같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앤드류 위비라는 이제 진행자랑, 그리고 맷 도일, 이 사람은 이제 뭐 과거 이제 골키퍼기도 했었고 현재는 기자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MLS에 가장 많이 기사를 쓰는 인물이거든요. 네. MLS 그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항상 전술 분석 관련된 걸 가장 많이 쓰는 기자고, 그리고 또 이제 브래들리 라이트 필립스, 예. 우리한테 이제 친숙한 인물인데, 그렇죠. 이 셋이 나왔는데 이제
진행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컨퍼런스 리그 그러니까 컨퍼런스 준결승 세미파이널 어떤 경기가 가장 기대되냐 그러면서 도일 당신부터 시작해보자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일이 당연히 뭐 밴쿠버 대 LAFC다. 그렇죠. 손흥민과 밀러가 얼마나 두 팀을 끌어올렸는지 때문이기도 있지만은 뭐 지난 몇 년 동안 이 두 팀이 사실상 라이벌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지난 2시즌 연속 플레이오프에서 만났고 3시즌 연속이고 근데 사실 밴쿠버 입장에서는 항상 패하던 그런 슬픈 스토리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기를 통해서 상징적인 승리를 거두고 싶어 할 것이다. 네. 그러면서 나는 뭐 화이트캡스 팬이다. 편이다. 그러니까 세렌센 감독 아래서 좋은 축구를 펼치고 밀러가 팀 전체를 얼마나 촉발시켰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럼 이제 그 브래들리 라이트 필립스 같은 경우도 네. 뭐 그러니까 밴쿠버 대 LAFC 경기에 그가 이 한 경기 고른다는 거에는 동의를 한다. 나도 이거 볼 거다. 그러면서 유망주들, 스타 선수들 두 팀 모두 좋은 흐름 그리고 상반된 스타일의 경기까지 이게 내가 정말 보고 싶은 경기다.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아까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전 세계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댓글에 채팅에.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거 트랜스퍼 마켓이거든요. 예. 트랜스퍼 마르크트죠. 엄밀히 따지면. 그렇죠. 이게 빌트지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예, 빌트지에서 응원하는 건데 이번 주말 주목해야 하는 5가지 경기에 밀란 더비와 함께 네. 밴쿠버 LAFC 경기가 뽑혔고요. 이거는 또 이제 코파 수다아메리카 결승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미의 유로파리그 결승전이에요. 네. 북런던 더비가 뽑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어쨌든 런던, 영국 내에서는 그래도 꽤나 큰 더비 경기 중에 하나인데 그 경기를 제치고 이 밴쿠버 LA 경기가 딱 들어가 있다는 거. 네. 예. 가장 주목해야 되는 5가지 경기에 바로 이제 이 경기를 뽑은 거죠. 그렇죠. 이거 MLS 경기가 뽑히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진짜 손흥민 밀러여서 뽑힌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축구계가 좀 주목하고 있는 경기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뭐 이거 내용을 보자면요, MLS 그 소제목이 그거예요. MLS에서 전설들이 충돌한다. 그러니까 이 전설 둘 때문에 이걸 뽑은 거예요. 말 그대로. 그렇죠. 이 예. 전설은 누군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고요. 예. 네. 어쨌든 뭐 이 경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다뤘던 트랜스퍼 마크트였습니다. 네, 그래서 뭐 라움도이터 밀러는 모든 대회를 통틀어 15경기에서 11골 6도움을 기록 중이고, 네. 예, 그러면 밀러도 경기당 한 골이 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이제 한국의 슈퍼스타 손흥민은 12경기에서 10골 4도움을 올렸다. 그러면서 MLS는 그동안 유럽에서 넘어온 베테랑 스타와 오랜 역사를 공유하지만 기대에 걸맞는 활약을 보여준 선수는 많지 않았다. 네. 그런 점에서 밀러와 손흥민의 퍼포먼스는 MLS에서 사실상 리오넬 메시 이후 처음 보는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어쩌면 놀라운 일이 아니다. 두 선수 모두 리그에서 뛰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합류했을 뿐 아니라, 그러니까 나 말년 쉴래? 이러면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두 선수 다 MLS에서 뭔가 성과를 내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합류를 했고, 거기다가 이미 이 선수들은 오기 전에도 높은 수준을 보여주던 선수들, 팀도 그랬고 선수 개인의 수준도 높았기 때문에 MLS에선 당연히 씹어먹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건 거죠.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이 빌트지 또 독일 언론도 주목을 하고 있고 이 전 세계가 좀 주목하고 있는 밴쿠버 대 LA 경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중심엔 당연히 이 토마스 밀러와 손흥민 선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래서 여기서 약간 조금 간단한 양 팀의 차이점을 조금 보여주긴 했거든요. 뭐 그러니까 이 팀 자체가 워낙 화이트캡스는 좋았었지만은 이제 밀러가 와가지고 자연스럽게 녹아들었고, 이제 LAFC는 이제 공격적인 득점 기계다라고 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밴쿠버와 LAFC 도대체 어떤 팀들인가? 예. 네. 알아보시죠. 뭐 이거는 일단 뭐 짧게 이제 그 컨퍼런스 세미파이널에 올라온 팀들에 대한 소개들이 간단하게 나온 짧은 MLS에 나온 칼럼이거든요. 예. 예, 뭐 밴쿠버 화이트캡스 순위 서부 컨퍼런스 2위. 근데 확실히 이것도 메인 사진을 밴쿠버랑 LA를 세웠죠. 왜냐면 모든 그 세미파이널 경기들이 있는 건데 이 둘이 어쨌건 가장 메인이니까 이렇게 올린 건데,
그래서 이제 뭐 지기 슈미트 MLS 올해의 감독상 2위에 오른 네. 세렌센 감독의 지도 아래 밴쿠버는 라운드 1에서 FC 댈러스를 시리즈 수입하며 놀라운 시즌을 이어가고 있다. 감독 능력은 세렌센이 조금 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승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토마스 밀러라는 또 한 번의 핵심 퍼포먼스가 필요하다. 바이언에서 화려한 커리어를 마친 뒤 8월 합류한 독일 슈퍼스타는 뭐 이런 즉각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리고 밀러는 미국 대표팀 미드필더 벌터 그리고 MLS 올해의 수비수 블랙몬과 함께 팀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네. 두 선수는 모두 2025년 MLS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다. 밴쿠버는 또한 그 브라이언 화이트 간판 공격수거든요. 네. 예, 햄스트링 부상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그는 정규 시즌에서 팀 최다인 16골을 기록한 주포다라고 한 거고요. 네, LAFC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LAFC에서는 손흥민에게 모든 시선이 쏠린다.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하스퍼에서 MLS 역대 최고 이적료로 8월에 입단한 그는 합류 이후 12경기 10골과 4개의 도움을 올렸다. 이 손흥민은 부안가와 함께 폭발적인 시너지를 만들어냈다. 부안가는 3년 연속 베스트 11에 선정됐으며 올해 정규 시즌 24골 9도움으로 골든부트 레이스 준우승을 차지했다. 흥부듀오는 플레이오프에서도 기세를 이어갔다. LAFC는 1라운드에서 오스틴FC를 6대2로 완파하며 웨스턴 컨퍼런스 준결승에 올랐다. 넓게 보면 LAFC는 4년 가운데 세 번째 MLS컵 결승 진출까지 단 2경기를 남겨두고 있다. 이는 모두 체른돌러 감독 체제에서 달성한 결과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5가지의 거대한 이제 스토리 라인이라는 칼럼이 올라온 겁니다. 네. 예, 밴쿠버와 LAFC의 대결에 대해서 5가지 알아야 될 이야기들이 나온 건데요. 그렇습니다. 예. 여기도 이제 첫 번째가 밀러 효과, 두 번째가 손흥민 효과. 아니 이게 근데 사실 이 경기는 그걸 빼놓을 수가 없으니까 예. 이 밀러와 손흥민은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경기거든요. 예. 뭐 그래서 이 얘기는 저희가 뭐 앞에 많이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예, 부안가 예. 얘기도 나옵니다. 예, 세 번째 부안가, 밴쿠버의 천적. 부안가가 어떤 기록을 작성을 했길래 좀 천적으로 불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손흥민의 합류로 가장 큰 수혜를 본 선수는 부안가일지 모르지만 사실 그는 이미 수년간 MLS 수비수들의 공포였다. 이번 시즌 부안가는 24골 9도움을 기록하며 골든부트 레이스 2위를 차지했고 MLS 사상 최초로 3시즌 연속 20골 이상을 넣은 선수로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밴쿠버를 상대로는 더 가혹했다. 2시즌 연속 플레이오프에서 LAFC가 밴쿠버를 탈락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통산 13경기 9골 7개의 동을 올렸다고 하네요. 네. 천적 엄청나죠. 많네요. 예. 네. 그래서 양팀 맞대결 역대 보면은 예.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도 부안가. 그리고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올린 선수도 부안가고요. 자. 그리고 부안가가 그러니까 특정 팀 상대로 최다골은 아니에요. 네. 그 밴쿠버가. 그러니까 다른 두 팀한테 10골을 넣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인데 공격 포인트만 놓고 보면은 최다예요. 16개가. 다른 팀 상대로는 10골을 넣기는 했지만 어시스트가 좀 적은. 예, 2도움, 3도움 이런데 밴쿠버 상대로는 도움도 많이 올렸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부안가가 해주면 되겠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밴쿠버의 놀라운 시즌 해가지고 밴쿠버는 세렌센 감독 부임 이후 최다 승점, 그 구단 역대 최다 승점, 최다 승, 최다 원선승, 최다 득점, 최다 골 득실까지 거의 모든 주요 기록을 경신했다. 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온 거고요. 아직까지 보면서 서부 결승 진출이 한 번도 없다. 예,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밴쿠버는 그렇게 강팀이 아니었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LAFC MLS컵 역사에 도전해가지고 체운돌로 감독 체제에서는 LAFC가 2022년에 우승을 했었고, 네. 2023년에는 준우승했었고, 지난 시즌은 컨퍼런스 준결승에서 탈락했지만은 어쨌건 지금 4시즌 중 2시즌을 결승까지 올라간 거였거든요. 그리고 체룬돌로 감독이 이제 떠나니까 네.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이런 모습을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밴쿠버에서 올린 거예요. 밴쿠버에서 이제 화이트캡스와 LAFC를 정의하는 놀라운 5가지 통계를 올린 거거든요. 예, 그래서 흥미로운 통계들이 조금 나오는 건데요. 먼저 그 기대 득점 차이. 그러니까 기대 득점과 기대 실점을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오른쪽 기록이 나오는데 이게 역대 기록이에요. 그래서 2019년에 LAFC가 역대 최다 득점과 최다 실점 이 격차가 가장 컸던 팀이에요. 이때는 최강이었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애틀란타 유나이티드 이때 우승했던 시즌이죠. 이때 그랬고 LA 갤럭시가 과거에 워낙 그랬으니까. 근데 이번 시즌 이게 가장 좋은 팀이 밴쿠버입니다. 예. 밴쿠버가 역대로도 5번째고 이번 시즌 가장 이 차이가 컸던 경기력이 좋았던 팀이라는 거고요. 근데 이번 시즌 LA도 나쁘지 않은데요? 그러니까요. 2위가 바로 LAFC예요. 네. 1위가 밴쿠버고 2위가 LAFC. 그러니까 이 경기가 벌써 붙는 게 매우 아쉽다는 거죠. 아하, 더 높은 곳에서 붙었어야 되는데. 네.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LAFC는 부안가와 손흥민 두 명의 득점이 조금 몰린 팀이라면은 그렇죠. 밴쿠버는 여러 명이 나눠 놓는 팀이다. 물론 여기도 이제 브라이언 화이트가 상당히 많은 골을 넣긴 했거든요. 네. 근데 그 밀러도 손흥민처럼 늦게 왔는데 2위가 2위예요. 됐어요. 예, 손흥민도 득점 2위잖아요. 예. 그냥 둘이 똑같아요, 이런 거는. 그렇습니다. 어쨌건 간에 그래도 밴쿠버는 여러 명이 골을 나눠 넣었다. 무려 24명이나 골을 넣었다. 공식 대회는. 예. MLS에서도 무려 21명이 골을 나눠 넣었다. 그러니까 LAFC가 투톱의 파괴력이 더 강한 팀이라면은 밴쿠버는 좀 다양하게 분산해서 골을 넣는 팀이라는 건 거죠. 어쨌든 LA를 상대하는 팀들은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예. 흥부를 막아야 된다. 예. 근데 밴쿠버를 상대하는 팀들은 조금 더 복잡해질 수는 있다. 약간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게 있긴 해요. 브라이언 화이트도 부상을 당했었고 네. 하다가 그래서 최근에 못 나왔고 비테는 떠났고 그리고 또 이제 여기 골드도 장기 부상으로 오랜 기간 빠졌었거든요. 그렇죠. 원래 골드랑 화이트가 원래 이전에 두 명의 에이스였는데 부상으로 오랫동안 빠져 있는 동안 근데 이제 밀러가 사비라던가 여기 사비라고 있죠, 엠마누엘. 그리고 또 이제 아흐메드라던가 이런 어린 선수들을 잘 끌어가주면서 득점 분포가 더 퍼진 것도 있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선제골을 넣으면 지지 않는다. 예. 앞서 나갈 때는 좀 역전을 허용하지 않겠다. 예. 뭐 이런 느낌이네요. 밴쿠버에 PK가 일이 맞나요? 라고 하셨는데 밴쿠버가 MLS에서 가장 잘 만드는 팀이에요. 패스 플레이도 가장 잘하고 잘 만들다 보니까 박스 안으로 침투도 자연히 많고 그러면서 파울을 많이 얻어내면서 페널티킥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만큼 박스 공략의 어떤 경우의 수가 많다 이런 거를 뜻하기도 하네요. 예. 그리고 이제 선제골을 넣으면 지지 않는다. 네. 예, 현재 밴쿠버가 이번 시즌 19번 선제골 넣었고 19번 모두 패하지 않았다. 16승 3무다. 예. 그리고 전반전 리드를 가져간 15경기에서 13승 2무. 네. 단 한 번도 역전패를 허용하지 않았다. 예. 그래서 이제 리드를 지킨 확률이 83%. 근데 LAFC도 마찬가지로 1패밖에 없네요. 선제골 넣으면 16승 3무 1패. 예. 그리고 전반 리드 시 12승 3무 무패. 리드 유지율 73%. 어쨌든 먼저 넣는 팀이 승기를 가져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예. 다음. 두 팀 모두 경기 후반에 강하다. 그만큼 뒷심이 좀 강한 두 팀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저희 그 MLS 3650이나 뭐 이제 뭐 거기 자주 나오는 덱스 메카티 해설위원이 이제 1라운드 경기에서 화이트캡스는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지는 팀처럼 보인다라고 말한 바 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날짜가 갈수록이 아니고 경기 시간이 흐를수록 90분에 가까워질수록 후반에 더 강한 팀처럼 보인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는 통계로도 증명된다. 화이트캡스의 득점이 가장 많이 나오는 구간은 각 전반과 후반의 마지막 15분이다. 예, 그 마지막 15분에 가장 많은 골을 넣은 거죠. 근데 LA도 마찬가지다. LA도 21골. 도리어 LA가 더 많아요. 경기 어쨌든 막판. 상대 수비가 지쳤을 때를 이용하는 그런 플레이를 좀 LA도 즐겨하기 때문에 전반 막판 그리고 후반 막판 네. 이때 골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도 밀러와 손흥민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네, 스타 영입 효과는 실화다. 진짜다. 예. 실화. 예. 어쨌건 간에 그래서 그 효과는 즉각적으로 드러났다 하면서 뭐 기록들 나온 거죠. 예, 그러면서 유일한 패배가 댈러스전 퇴장 여파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고. 예, 뭐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 트로피 하나 들고 있는 사진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예전이었으면은 이 그래프가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예, 정말 다행입니다. 진짜 다행입니다. 예, 트로피 하나 있는 게. 근데
좀 같이 챔피언스리그로 해주지. 유럽 대항전으로. 왜 분데스리가 우승 방토를 했지? 밀러가 들고 있는 게 없나? 그러진 않을 텐데. 있죠, 당연히. 아무튼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LAFC에서 올린 프리뷰거든요. 예, 근데 뭐 여기서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전반적인 기록들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스타들이 만든 무대 해가지고 이 스타들의 활약상에 대한 얘기들도 하고요. 네. 여기까지 뭐 다 나온 거니까. 그리고 또 이제 밴쿠버 다수가 만든 공격 확실히 분산되어 있다는 거를 확인을 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체은돌로 감독이 최근 인터뷰에서 밴쿠버는 지금까지 우리가 상대했던 팀 중에 가장 깊은 벤치를 보유한 팀이다. 그러니까 주전, 비주전 이 격차가 거의 나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다 어린 선수들이 굉장히 발전한 게 큰 거고, 이제 근데 조연이 아니다. LAFC에도 핵심 지원군이 있다. 네. 하면서 요리스 32경기 12번의 무실점 경기인데 MLS 2위. 근데 1위가 타카오카 요에이 13경기인 네. 거고요. 이제 델가도 정규 시즌 9도움으로 부안가와 함께 팀 공동 1위. 플레이오프 2경기 연속 도움. 그리고 팔렌시아 LAFC 전체 출전 시간 2위. 리그 최고 수준의 수비 지표. 네, LA가 수비는 좀 불안하긴 한데. 아니, 그냥 팔렌시아는 풀백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근데 팔렌시아 저 되게 좋은 선수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LAFC 수비 쪽에서 팔렌시아가 가장 좋아요. 공수 모두에 능한 선수거든요. 근데 수비가 강하다고 느끼진 않았는데. 최고 수준의 수비 지표라는 말은 좀 그러니까요. 동감하기 공수 어렵다. 전반에 괜찮은 선수라면은 동의를 하거든요. 예. 그리고 팔렌시아가 MLS 나름 손꼽히는 풀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리그 최고의 이게 이제 통계가 가져다주는 조금 오류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팀의 라이벌 역사에 대해서도 좀 다뤄놨네요. LAFC가 8승 3패 그리고 3무를 거두고 있고, LAFC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시즌 연속 밴쿠버를 플레이오프에서 탈락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올해 정규 시즌에서는 밴쿠버가 조금 우위에 있네요. 네. 예. 그래도 어쨌건 원정에서는 2대2 무승부를 기록을 하긴 했습니다. 홈에서 졌던 거였죠. 예, 그러면서 근데 또 BC 플레이스에서 의외로 LAFC가 최근엔 강했어요. 역대로 놓고 보면은 좀 약했거든요. 예. 근데 최근으로 3년 후만 놓고 보면은 LAFC가 3승 2무 1패로 단 1패밖에 당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세렌센 감독은 뭐 당연한 이야기했죠. 과거는 의미 없다. 예, 지금이 중요하다. 예. 그 팀에는 손흥민이 있고 우리는 밀러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모저모에는 대표팀 차출된 선수들, 그리고 부안가가 얼마나 밴쿠버전에 강한지, 그리고 예. 골키퍼가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블랙문과 LAFC 선수 다수는 두 팀을 모두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밴쿠버가 이기려면 선제골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LAFC도 선제골이 강점이 있어서 그냥 근데 홈이어서 그냥 이렇게 뽑은 것 같아요. 네. 이거는 큰 의미가 있는 거라기보다는 아무래도 홈팬들이 조금 더 근데 분위기 크게 기울까요? 손민 선수 한인 그게 있어서 그걸 너무 생각을 안 해도 저는 진짜 거의 반반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요. LAFC에서 이거 올린 건데 약간 좀 아쉽게 올린 게 아닌가 그래도 싶긴 밴쿠버 합니다. 홈이니까 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LAFC가 이기려면 부안과 손흥민 델가도의 연결이 살아야 한다. 이것은 이제 부는 델가도 엄청 좋아하나 봐요. 예. 예. 그래서 어쨌건 간에 델가도는 말했다. 우리가 기회를 마무리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서로를 돕는다면 승리는 우리 쪽에 가까울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두 팀 모두 최고 수준의 팀이며 어느 때보다 완성형이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트에서 나온 이제 그 프리뷰 내용인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양팀의 맞대결에 대한 얘기들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맞대결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이전 두 번은 다 LAFC가 올라갔고 이번이 세 번째 맞대결이다. 뭐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다를까? 그러면서 이제 역대 맞대결 전적도 올린 거예요. 네. 모든 그가 플레이오프만이 아닌 플레이오프는 전부 다 이제 LAFC가 우위를 점했지만은 뭐 그러니까 정규 시즌은 뭐 1무 1패였지만은 그렇지만 어쨌건 간에 역대로는
또 여기서도 이제 12승 6무 7패로 LAFC가 우위를 점하고 있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플레이오프인 거죠. 플레이오프에서는 그 2023년에는 2전 전승으로 올라갔고요. 네. 지난 시즌에 지난 시즌에는 2승 1패. 그러니까 3대 0으로 밴쿠버가 홈에서 이기긴 했지만은 여기는 승자 독식 제도다 보니까 그렇죠. 조금 다르죠, 미국은. 예. 그냥 골득실 같은 걸 안 따져서 원래 골득실 유럽식이었으면 밴쿠버가 올라가는 거였죠. 하지만 LAFC가 올라갔었던 거였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 시즌 이 양 팀의 맞대결 성적도 여기 올라온 거고, 그리고 LAFC에서는 아예 부안가의 밴쿠버전 모든 골 영상도 올렸어요. 영상을. 워낙 이제 밴쿠버한테 강했다 보니까 그렇죠. 그 좋은 기분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리고 지난 시즌 하이라이트도 올리고 LAFC에서는 그 좋은 기운을 계속 가져가려고 그런 영상들을 올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트에서 예상을 올린 거거든요. 네. 예상 결과 여기는 이제 밴쿠버와 LAFC 2대2 무승부. 아하. 승부차기 끝에 LAFC가 승리한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예. 네. 승부차기 끝에 올라가도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든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올린 건데요. 근데 이제 그 기본적인 배당은 밴쿠버가 더 높긴 해요. 예. 1위가 필라델피아, 2위가 마이애미, 3위가 밴쿠버. 근데 이게 밴쿠버의 배당도 조금 내려가고 LA의 배당도 조금 내려간 거라고 봐요. 네. 둘이 붙었으니까. 둘 중 하나 떨어지니까 서로가 발목을 잡고 조금 내려간 건데, 여기 승자는 제가 봤을 때는 올라갑니다. 배당. 그렇죠. 예. 여기 승자는 샌디에고보다 올라갈 겁니다. 아마 LA와 밴쿠버의 승자가 좀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가장. 그렇죠. 예. 그렇게 좀 느껴지는 이번 MLS 컵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MLS 공식에서 올린 프리뷰인 거거든요. 네. 예, 프리뷰인데 이거 내용을 좀 이제 얘기를 하자면요. 예, 그 역사적으로는 그 LAFC가 빌런이었고, 왜냐 항상 컨퍼런스 결승까지 가고 MLS컵 이러던 팀이었다 보니까 서부 컨퍼런스의 빌런이었고, 밴쿠버는 언더독처럼 느껴진다. 하지만은 이번 시즌 밴쿠버가 너무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언더독처럼 보일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두 팀의 전술에 관한 이야기도 그래서 나눴는데 이 얘기도 있는 거죠. 그동안 이 맞대결은 항상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는데 이번에는 골리앗 대 골리앗. 아하. 예. 90분 동안 혹은 더 길게 연장전도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예. 정면 충돌하는 경기다라고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두 팀의 전술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예, 먼저 밴쿠버입니다. 밴쿠버는 상대가 누구든 항상 자기 방식대로 경기를 풀어왔다. 볼 점유율을 기반으로 여러 번 얘기했었죠. 예, 경기의 위치와 템포를 원하는 대로 조절하는 팀이라는 뜻이다. 그 방법은 상대를 끌어올리고 필드 한쪽으로 유도한 뒤 빠른 전환. 여기서 버울터가 굉장히 뛰어나다. 반대편으로 볼을 전개하면서 눈사태처럼 내려오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이미 밴쿠버는 A++급이었다. 그런데 밀러가 합류한 뒤 더욱 강력해졌다. 네. 이유는 두 가지다. 그의 거대한 공격 장악력. 여기서 이제 그래비티한 표현이 또 나와요. 수비를 끌어당겨서 동료에게 공간을 만든다. 그리고 밀러는 필드 위 코치다. 네. 이 덕분에 밴쿠버는 하프 스페이스로 볼을 넣고 빼면서 라인을 끊어내고 가장 가치 있는 공간으로 주자들을 침투시키는 능력이 극대화됐다. 이 팀을 상대로 라인을 낮추고 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 그러면 그들은 당신을 찢어버린다. 직접적으로든 측면을 파고들든 심지어 베스트 라인업이 아닐 때도 마찬가지다. 여기서 밴쿠버의 핵심 변수는 두 선수의 출전 여부다. 화이트와 블랙문. 화이트는 리오스의 향상된 버전이자 거의 동일한 역할을 하는 선수다. 그리고 블랙문은 올해 MLS 올해의 수비수다. 그러면서 그의 회복 속도는 손흥민, 부안과 조합을 상대할 때 매우 중요할 텐데, 문제는 최근 임시 센터백 조합. 그러니까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의 센터백을 봤었거든요. 그렇죠. 너무 잘해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경기 감각이 좀 없는 가능성이 있는 그 블랙몬을 단판 승부에 내보내는 게 맞을까 하면서 이거는
어떤 선택이 될지 약간은 고민이 될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체룬돌러의 LAFC입니다. 예. 뭐 그냥 체운돌로는 시즌 중 여러 차례 조정을 거쳤고 그 얘기는 많이 했죠. 예, 그러면서 LAFC에는 몇 가지 버전이 존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하지만 시즌 내내 공통적으로 이전 시즌보다는 훨씬 볼을 다루는데 더 능숙한 높은 점유율 기반 팀이었다. 그러면서 이걸 델가도 효과라고 부를 거냐고, 그러면서 리그에서 가장 저평가된 미드필더다라고 하면서 델가도 그리고 틸만은 체룬돌러가 여러 포메이션과 선수들을 돌아가면서 쓰는 동안 팀 구조를 연결하는데 필수적이었다. 네. 손흥민이 합류하고 센터백 앨런 롱이 시즌 아웃된 이후 체룬돌러가 선택한 해답은 미드블록 기반의 3-4-2-1 포메이션. 그러니까 미드블록이라고 하면은 조금 중앙 쪽에 위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올라가지도 하이 블록도 아니고 로우 블록도 아닌 대략적으로 중간 쪽에 위치하면서 조금은 짬을 보다가 튕겨 나가는 거를 선호하는 시스템을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 시스템은 손흥민과 부안가에게 뒷공간 침투할 공간을 준다 라고 하면서 손흥민은 현대적인 9번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예전에는 둘이 같은 공간을 쓰는 경향 때문이네. 그냥 영입되기 전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부딪힐까 걱정했던 부안가와 놀라울 정도의 즉시 호흡을 맞췄다. 서로의 장점을 증폭시키고 있다라고 한 겁니다. 네, 연장에 있어요. 대해서 말이 많네요. 예, 연장 있습니다. 예. 그 16강은 없었잖아요. 예. 바로 승부차기였는데 아마 8강 단판제부터는 있을 겁니다. 예. 예. 아무튼 뭐 그래서 델가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얘기들은 많이 해요. 왜냐, 결국 손흥민과 부안가한테 볼 배급이 되려면은 수비들이 모일 거니까. 예. 그리고 볼 배급이 되려면은 미드필더에서 라인 브레이킹 패스를 넣어줘야 되니까. 네. 이게 안 됐던 오스틴과의 1차전 고전했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내려갈 수밖에 없었죠. 예. 밴쿠버 골키퍼 잘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네요. 잘하긴 합니다. 지금 클린시트 1위라고 한 거 봐서는 뭐 잘하긴 수비도 하는데 좋겠지만 예. 뭐 그래도 잘하니까 클린시트도 했겠죠. 잘하는데 잘 못합니다. 진짜 애매하다. 일본 선수여서. 예, 그래도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해줘야 되니까. 실력적으로는 괜찮다고 합니다. 예. 정규 시즌은 요리스보다 나았는데 큰 경기 경험. 예. 요리스 월드컵 요리스. 위너. 그렇죠. 예. 케인을 실축하게 만든 사나이. 근데 예. 요리스도 PK를 잘 못 막아가지고. 아이, 지난 오스틴전도 맞고 케인 실축하게 했잖아요. 예. 근데 그냥 요리스 자체가 잘 못 막긴 하잖아요. 잘 막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좀 요리스 이번에 잘하면은 네. 그거 이제 그 예전에 손흥민 선수랑 그 있었잖아요. 그거 용서해 주는 걸로. 예, 그거는 요리스가 문제가 아니라 케인의 무관력이 한턱을 했다고 말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넘어가 보겠고요. 밴쿠버 화이트캡스의 좀 선발 라인업도 예상을 해봤네요. 네, 여기서는 화이트가 복귀할지는 확실치 않지만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네. 일단 훈련에 복귀하긴 했어요. 화이트도 전체 훈련에 합류는 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둘 다 선발로 나올 만한 몸 상태이냐에 대한 의구심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올해의 수비수가 있다면 써야 하지 않겠는가, 녹이 좀 있어도 해결할 거라고 믿는 선택이 있다라고 한 거고, 또 다른 변수는 이제 라이언 골드 주장이죠. 예, 이 선수의 상태다. 그러면서 장기 부상에서 10월 초에 복귀했고 지금쯤 체력적으로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는 게 맞지만 최근 출전 경기에서 25분 이상 뛴 적이 없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저는 이선은 크게 바꾸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선은 지금 다 잘해줘요. 네. 그러니까 밀러가 어린 선수들을 잘 이끌어줘가지고, 그래서 이선은 다 잘하기 때문에 골드는 저는 그냥 톱은 솔직히 말하면은 화이트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밴쿠버 입장만 생각을 한다면은 예.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LAFC의 선발 라인업도 일단 어떻게 예상을 했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제 리오스 종아리 부상을 입었습니다. 예. 최근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LAFC가 이제 예상 라인업에 조금 고민거리들이, 변화의 폭이 더 클 수 있는 거는 LAFC긴 하죠.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일단 3백의 중앙에
자일리송을 넣을 건지 아니면 타파리가 다시 돌아올 건지 네. 주전이었던. 왜냐면 오스틴하고 1차전에 타파리가 미스를 해가지고 그렇죠. 자일리송을 넣었는데 자일리송도 이 경기 그렇게 좋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단 1차적인 고민거리. 2차적인 고민거리는 3-4-2-1 오르다스를 넣어서 3-4-2-1로 갈 거냐 아니면은 미드필더 한 명 쇼니에르를 넣어서 3-5-2로 갈 거냐. 3-5-2로 갈 거냐. 예. 그거에 대한 고민거리. 그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어쨌건 이 맷도일 기자 같은 경우는 오르다스 넣었을 때가 더 낫더라. 그래야지 상대 풀백을 묶어두는 효과도 있고 손민 부안가한테 집중된 견제를 이쪽에서 또 한 명이 풀어줄 수 있다. 그래서 희망 섞어서 3-4-2를 예상한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네. 이거 되게 고민될 거예요. 저도. 왜냐면은 밴쿠버는 점유를 잘하는 팀이잖아요. 그렇죠. 점유를 잘하는 팀이고 미드필더가 강한 팀인데 투미드를 넣어서 대항이 가능할까 싶은 그것도 있거든요. 저는 어차피 역습할 거면은 그리고 상대가 내리는 축구를 안 하잖아요. 오스틴 같은 팀을 상대로는 저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오르다스를 넣는 게 맞는데 밴쿠버는 점유하고 기본적으로 주도하는 팀이기 때문에 그 팀 상대로는 조금 더 버티다가 좀 더 중원을 단단하게 구축해야 된다. 어차피 하이라인을 쓰잖아요. 예. 밴쿠버가 하이라인을 쓰니까 손민 부안가로 뒷방치기 여기서 전진 패스만 잘 나와준다면은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이건 정말 고민이 많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체룬돌록이 어떤 포메이션을 선택할지를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양 팀 다 이 대표팀에 차출된 선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네. 뭐 그러니까 일단 밴쿠버에서는 버울터랑 넬슨 양, 아흐메드랑 이제 그 카브레라랑 쿠바스 이렇게 5명이 차출이 됐는데요. 네. 근데 뭐 사실 여기는 다 근처에서 경기들을 해가지고 A매치에 따른 그 고생은 조금 덜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반면에 LAFC가 정말 많이 차출이 됐고 또 먼 거리를 떠났거든요. 그렇죠. 손민 선수 대한민국 갔다 왔고요. 예. 심지어 뭐 2경기 다 뛰고 그래서 손민 선수가 얘기했죠. LAFC에서 좀 빨리 와줄 수 없냐고 요청도 했었다라고.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부안가도 가봉 그것도 심지어 월드컵 플레이오프였던 거였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티모시 틸먼이 갑자기 미국 대표팀에 처음 뽑혀가지고 데뷔전을 우루과이전 뛰어가지고 또 은근 잘했어요.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아일랜드의 모란도 있었고. 예, 그러니까 좀 비행 거리는 LAFC가 훨씬 길다. 특히나 손흥민과 부안가가 갔다 온 게 너무 크다. 그렇죠. 예, 이게 크다라고 할 수 있는 데다가 네.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밴쿠버는 A매치가 이래저래 득이 됐다. 매우 약이 됐다. 매우 좋은. 이 부상으로 인해서 못 뛸 수도 있다라는 의심이 들었던 선수들이 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다. 네. 네. 라보르다도 회복해가지고 아예 저기 예상 선발 라인업에 있는 거잖아요. 라보르다도 부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댈러스하고의 경기에서는 이 2명의 주전 센터백이 다 빠졌어요. 예. 근데 이 2명 다 지금 복귀 선발 가능한 걸로 보이고요. 거기다가 여기도 사실 최전방 공격수인 화이트의 득점 의존이 좀 이전에는 강했었는데 밀러 오기 전에는 이 선수가 어쨌건 간에 독보적으로 많은 골을 넣었었는데 이 선수가 빠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선수도 복귀하니까 예, 이래저래 좀 A매치 브레이크는 밴쿠버한테는 매우 좋게 작용을 했다. 꿀 같은 휴식이 됐다. 밴쿠버한테는. 그렇습니다. 이 경기는 LAFC의 선수들 컨디션 굉장히 좀 화제가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경기가 펼쳐질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밴쿠버의 BC 플레이스가 인조 잔디이긴 해요. 네. 예, 그래서 여기가 캐나다 월드컵 구장인데 캐나다 대표팀 경기가 많지 않은 이유가 인조 잔디 때문이다. 왜냐면은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저희 현지 매체들에서 손민 선수한테 놀라는 부분이 인조 잔디에서도 뛴다. 왜냐면은 대부분의 스타 플레이어들은 인조 잔디 구장이면은 로드 매니지먼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안 뛰겠다 뭐 예, 이런 식으로. 원정을 빠진다. 예. 그런데 손흥민은 그걸 뛴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쨌건 간에 여기가 인조 잔디니까 그것도 조금은 변수가 될 수 있긴 할 텐데 그래도 LAFC 선수들이 밴쿠버 경험도 많고 예, 그리고 또 이제
LAFC에 있는 선수들 중에 뭐 양쪽에서 모두 다 뛴 선수들도 있고, 예, 그래서 선수들,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사실 인조 잔디라고 딱히 못하거나 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프로가 그런 걸 가리면 되나라고 하시는데, 프로가 그런 걸 더 가려요. 예. 프로들이 더 적응 못해요. 왜냐면은 프로들은 항상 천연잔디에서 뛰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익숙해져 있는 예. 거죠. 그래서 축구화도 항상 천연잔디 축구화만 신다 보니까 제가 그 얘기를 나중에 들었어요. 그 전에 천연잔디에서 네. 자꾸 제대로 못 뛰는, 그래서 저 스파이크 원래 천연잔디용이랑 인조잔디용이 따로 있거든요. 그걸로 갈면 되는데 왜 안 가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발이 익숙하지 않아서 선수들은, 프로 선수들은 그 익숙한 신발을 굉장히 따진대요. 그렇죠. 이게 조금만 흔들려도, 축구화가 조금만 바뀌어도 그래도 적응을 굉장히 섬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 인조잔디용 스파이크를 안 하고 그냥 천연잔디용 스파이크 하고 뛰는 경우들도 많대요. 실제. 근데 저는 좀 궁금했던 게, 인조 잔디에서 뛰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안 좋은 잔디에서 뛰는 게 편할까요? 그 공을 차는 게. 그러니까 뭐 듬성듬성 이렇게 파여져 있는 천연 잔디, 그리고 그냥 평탄한 인조 잔디. 좀 그런 거 좀 궁금하지 않나요? 선수들한테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좀 궁금합니다. 네. 왜요? 토트넘도 전에 그 FA컵에서 지난 시즌 4부 리그 팀한테 질 뻔하고 그랬는데 연장전까지 갔잖아요. 4부 리그까지. 뭐 어쨌든 뭐 그런 궁금증과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참고로 그래서 월드컵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내년에 천연잔디 깐다고 합니다. 아, 예. 예. 약간 하이브리드처럼 까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아, 5부 리그였나요? 예. 기억이 가물가물했습니다. 네. 예. 어쨌건 그래서 이게 프리뷰 관련된 사진에 올라온 건데, 딱 보면은 밴쿠버는 확실히 팀 전체의 느낌이 강하죠. 반면 LAFC는 손흥민, 부한가 이 두 명 스타 군단에 좀 더 가까운 이런 팀 컬러가 확실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약간 밀러는 이렇게 선장님처럼 선원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좀 찍어놨네요. 예, 재밌습니다. 예, 아무튼 뭐 이렇게 이번 주 일요일에 있을 밴쿠버와 LAFC의 경기 프리뷰 한번 맞춰봤는데, 확실히 좀 키워드는 밀러와 손흥민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예, 뭐 중간중간에 감독들의 전수 이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만, 결국엔 해줘야 되는 선수가 해줘야 된다. 네. 예,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었던 이런 프리뷰였던 것 같습니다.